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했는데 잠이 깨기도 전에 가자라고 외치신 분 계십니까? 정말 간만에 사람들의 어깨를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11,172불. 어제 나왔었던 분석 중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1,600달러를 뚫지 못하면은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유명 분석가의 분석이 있었으나 비트코인이 감자를 먹여버리면서 그냥 쭉 끌어올려버린 아무렇지도 않게 1,600불, 500불대를 그냥 씹어먹고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고 있는 큰 시총의 암호화폐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작은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작나고 있죠. 그와 동시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 테더의 시총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테더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와서 암호화폐들로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승 현상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던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수백 종의 자산, 수천 개의 DM, 수많은 흥미로운 프로젝트 그리고 독특한 유스 케이스와 유틸리티들이 칼다노 상에서 운영되게 될 것이다. 2021년은 칼다노가 성장하고 진화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우리의 커뮤니티는 확실히 혁신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들뜨게 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흥미로운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찰스 호스킨슨이 그동안에 세르게이 나자로프, 바로 체인링크의 설립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으며 조만간에 에이다와 체인링크가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두 개의 프로젝트가 함께 협업을 한다.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가격에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될 것인지 벌써부터 엄청나게 기다려집니다. 한편 최근에 가격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체인링크는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기술이 채택되고 있음을 알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탈중앙화된 컴퓨테이션 플랫폼인 게임해시.com이 출시를 하면서 체인링크가 제공하는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 참조 가격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체인링크가 미국 콜로라도주의 로또 회사와 협력을 해서 관련 개발을 위해 해커톤을 개최할 것이며 웹3 상에서 체인링크의 VRF 랜덤성을 활용하여 로또가 활용할 수 있는 게임 또한 개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로또 회사가 암호화폐 회사와 협력을 하는 것과 해커톤을 공동으로 주최를 하는 것은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다크호스로 떠오른 프로젝트가 있었으니 바로 엘런드 ERD입니다. ERD 같은 경우는 어제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 발표가 나오면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론드는 조만간에 메인넷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 메인넷 상에서 누구나 디파이낸스 플랫폼의 직관적이고 혁신적인 디파이 제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마법의 단어 디파이, 아직까지는 약발이 먹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작은 시총의 암호화폐들 거덜나고 있을 때 혼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어디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엔 잠에서 깨어난 높은 시총의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캐시도 조만간에 크게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캐시 상승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제 좀 기뻐하셔도 될 것 같고요. 라이트코인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요. 한편 이더리움은 어떨까? 최근 이더리움의 상승이라든지 가격대를 모두 맞춘 분석가 사토시 슬리퍼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올해 말까지 600에서 7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지만은 정말 귀신같이 잘 맞췄죠. 이번 비트코인 상승 같은 경우도 남들은 다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비트코인 올라갈 것 같다라고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정말 몇 안 되는 분석가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트론에 관련된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 중에 크립토 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최근 트론 재단이 트론 코인 유통량을 허위 발표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트위터 내용의 글을 게시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트론에 관련된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론의 실제 공급량은 716억 개이며 총 공급량은 1008억 5천만 개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또 제공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트론 잘 되라고 응원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저스틴 son은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얼마 전에 트위터 계정 해킹 사건이 있었죠. 그 범인을 잡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준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철회하겠다라는 트윗만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업계의 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베리 실버트가 최근에 이런 예측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업계에 IPO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근거로 여러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이라 불리는 이 회사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나에게 접촉을 했었다. 이를 봤을 때 올해 IPO 하자는 가상자산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자, 최근에 여러 회사들이 IPO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라든지 셀시우스 등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인 회사들 IPO는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중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더욱더 많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로버트 키오사키.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젊은 세대의 금이다. 또한 비트코인은 이를 통해서 미국 연준에 대항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피터 시프가 들으면은 변비에 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된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에 초를 치려고 하는 놈들이 있었으니 바로 비트파이낸스 해킹 도난 자금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2018개가 총 9회에 걸쳐서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이 바퀴벌레 같은 놈들이 꼭 이럴 때 기어 나와요. 잡아가지고 참수형에 처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불법 및 범죄에 관련된 비트코인 자산이 100만 개, 이제 사토시가 들고 있는 숫자만큼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이 다크넷에 의해서 보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크넷에서만 지금 현재 58만 5천 개, 그리고 스캠 및 도난에 관련된 비트코인도 각각 9만 9천 개, 그리고 20만 5천 개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놈들이 또 비트코인에 관련된 안 좋은 언론이 나오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이제 정말 나쁜 놈들이 아닌가, 양심을 엿바꿔먹은 그런 녀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제가 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9,600불대에 갭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갭을 비트코인이 먼저 메꾸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숏을 쳤는데 어떻게 됐죠? 뚝배기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세력들이 대포로 뚝배기를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정말 무서운 게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예측은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세세한 움직임들은 함부로 예측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미국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게 되면은 한 번 더 비트코인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근에 여기까지 떨어졌었다가 어제 오늘 여기까지 반등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펌핑을 하지 않았었던 큰 시총의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펌핑이 많이 왔었던 작은 알트코인들 사르르 녹아버렸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움직임을 잘 주시하고 있다가 올라간다 싶으면은 바로 페어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버린 사람들,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었겠죠.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그런 지표가 아닌가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분석들이 여러 개가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개만 보자면은 전에 비트코인 지표를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비트코인 해시리본 지표가 매수 신호를 보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찰스 에드워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시리본 매수 지표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이때 쇼치면 너는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보실 것은 아마존 프랙탈과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아래가 아마존, 위에가 비트코인입니다. 이거 전에 저희가 함께 봤을 때는 진행 상황이 여기 있는 이 회색 동그라미 안에 있었는데 업데이트된 것을 보니까 정말 비슷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친다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거의 비트코인 전고 근처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대로 간다라고 쳤을 때 이것과 맞물릴 수 있는 분석이 있어가지고 한번 또 가지고 와봤는데, 마찬가지로 사토시 플리퍼와 함께 비트코인의 상승을 꿋꿋하게 예측을 했었던 이더리움 잭씨입니다. 이더리움 잭은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앞으로 비트코인은 미친듯이 올라가지고 16,000에서 18,000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포모, 나도 버스 타고 같이 갈래, 나도 데리고 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은 후에 전고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고, 그 근방에서 고점을 크게 찍고 떨어지면서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 같다. 그 후에 비트코인은 축적 기간을 다시 한번 거치게 될 것이고, 그동안의 알트코인들은 상승, 그 다음에 불장이 진짜 시작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명의 의견에 불과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최근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상승을 잘 맞춘 분석가 중에 한 명이죠. 자, 지금 일단 비트코인의 강세는 무시무시합니다. 여기 있는 인컴샥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1,000달러를 찍고 내려왔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살짝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바로 다시 올리고 있다. 사람들이 떨어질 때마다 줍줍하는 그런 줍줍 모드에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줍줍 모드 나왔을 때 14,000달러대까지 그냥 막 직진을 해버렸었는데요. 작년은 또 4,000불 때부터 14,000달러대까지 상승을 시작했었는데 이번에는 9,000달러부터 상승을 시작했으니까 더 높은 가격대까지 빠르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상황이 이렇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항상 긴장하시면서 비트코인을 다뤄야 된다. 언제든지 주인을 깨물 수 있는 살모사 같은 녀석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 CME 갭이 여전히 9,600불대에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언제 무슨 핑계를 대면서 비트코인을 떨어뜨려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들이 좀 유익했다,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토마토밭에 물주기 이 광고 시청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